보면 지금 어제 제가 기업회생 전문가를 만났어요. 어제 전문가를 만났는데 사실 이거 전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자동 홍보 스텝 홍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네, 자동 홍보 스텝 홍보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하고 같은 거죠. 여기 보면 요겁니다. 여기 보면 이 10가지 홍보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지금 말한 자동 홍보 시스템이에요. 여기 자동 예약 30회차, 그 다음에 데일리 자동 문자, 대량 문자 솔루션, 그리고 앞에 부분에 보면 명함 발송 등등 요렇게 요거 해주는 게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네, 요거를 저희가 여기 그 기업회생 전문가 회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걸 구축 완료를 했죠. 전에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요걸 중심으로 마케팅 플랜이 짜여지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이게 메시지죠.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입력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완성이 돼서 완전히 시스템 안에 다 넣고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된 거죠. 예, 구축 완료가 돼서 이제 저희 그 기업회생 전문가 회사, 기업회생 법률 회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수요자 모집을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모집을 위한 양사 협업 계약이 오늘 완성되고 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든 이 시스템 1000만원짜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양사 협업 시스템으로 지금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수요자 모집 시스템을 서로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이걸 운영해서 우리가 함께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론 좀 말씀드리면 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면 개인회생하고 기업회생이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한 내용은 듣기로 하고요. 개인회생은 수당이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수당이 되고 기업회생은 600만원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 욕심나죠? 네, 우리가 수요자 모집에 관해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우리 사업체잖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의 사업 활동으로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만나서 놀랐던 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기업회생은 마치 그 파산, 법정관리, 기업회생 들어가면 이제 이건 더 이상 이제 나는 망한 거야. 뭐 이런 의식이 제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랬는데 어제 얘기를 우리 고모님한테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해준단 말이야? 예, 이거 오직하면 저희 스태프들이 우리 정부 자금 좀 땡겨 쓰고 우리 기업 회생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는데 진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와,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구나. 은행만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은 어차피 처음부터 자기 담보 설정들 다 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 다 패스하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기업회생, 개인회생의 이 시스템을 저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을 텐데, 그리고 요즘에 정말 소상공인들 정말 폐업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다 폐업한 사람들이 거의 다 대출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야, 정말 신의 선물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우리 고모님 초대해서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의 우형순 고모님을 오늘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얘기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한번 여기 기업회생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정말 은인이라고 한답니다. 정말로 뭐 너무 고마워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실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영순 고모님 마이크 켜주시고 화상 켜주시고 네.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얘기 다 들으셨죠? 예. 네,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기업회생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우형순입니다. 이 일을 한 15년간 해왔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채 때문에 부족입니다. 부채는 은행 대출 문제, 카드 문제, 외상거래 문제, 또 개인적으로 사채력권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이 늘 허둥대고 있으며 열심히 일을 해서도 은행에 이자 받기 바쁘고 또 이자를 못 내면 경매한다고 그러고 연체를 붙인다고 그러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대책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이런 법의 혜택을 받는 회사가 많아져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이렇게 세 군데에 전적으로 이런 일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은행의 부채, 모든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기업들 이런 분들을 한 일주일 만에 모든 부채를 동결시킵니다. 법적으로 동결시키고 그 회사가 이 부채를 탕감해주면 영업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건지를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을 초과되는 부채는 70%를 탕감해주고 30%는 무이자로 10년으로 갚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을 들어 하는데 일단 이렇게 은행에 찌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저희와 협조해주면 한 일주일 내에 모든 부채를 법적으로 동결을 시켜놓고 경매주기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모든 채권 문제를 다 동결시켜놓고 기업을 검토해서 이 기업은 부채만 탕감해주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되면 기업을 살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법적으로 옛날에는 법정관리 그랬는데 요즘은 법정관리라고 말하지 않고 기업회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급여자들도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카드라든지 은행 대출이라든지 집에 담보라든지 이런 개인들은 개인 회생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또 기업들은 기업 회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은행 부채가 많은 사람들, 채무가 많은 회사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부도나고 경매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 동결시켜 놓고 부채를 탕감시키고 기업을 살려서 종업원들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기업이 1년에 지금 한 10,000개 회사 정도가 기업 회생을 하고 있고 개인들은 한 5만 명 이상 이런 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업들 하나서는 보면 전부 은행이자 채무에 시달려 쩔쩔맵니다. 이런 제도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은 저희와 협조하시면 즉각 부채를 동결하고 회생해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법정 관리하면 사장이 바뀌거나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냥 그 사장이 제대로 자기 운영하면서 줄 돈은 전부 동결시키고 받을 돈은 다 받아서 회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요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뭐 구체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이런 법적으로 다 조례가 되고 이런 게 신청을 하게 되면 변호사 또 판사 또 조사위원 회계사들 전부 다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옹호하고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표자가 채무를 가장하고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주변의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또 부채에 허덕이는 사람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국가에서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는 데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세계에 네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진행된 지가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 나가는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도 어제 우리 고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고요. 와, 이거 정말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보면 지금 화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고모님이 지금 신문에 광고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부채가 많아서 힘든겨, 부채 즉시 동결, 자산조가 70% 탕감, 30년 10년 분할 상환, 경매 중지, 압류해지, 뭐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고모님하고 함께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모아가지고 그냥 하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상 설명회를 하려고 해요. 화상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 화상 설명회에서 고모님이 설명을 하고, 아니면 더 설명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설명해도 되겠죠. 화상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훨씬 더 신청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픈톡으로, 조금 전처럼 오픈톡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화상 설명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는 거죠. 물론 모임 되는 숫자마다. 그렇게 해서 고모님 변호사에게 연결해주면 거기서 처리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수익이 생기는, 수수료가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했던 질문은, 그러면 70% 탕감해주면 그 70% 손해는 누가 입게 되는데, 그 손해를 누가 입느냐, 왜 그 손해를, 그 손해를 어떻게 처리했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한 번 더 답변 부탁합니다. 자, 고모님 마이크 마이크 다시 켜셔요, 마이크. 켜주세요. 네, 마이크 아까. 네, 네. 그 법적으로 국가가 결정해서 탕감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채권자는 아무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고 개인이고 모든 채권자는 법이 다 법적으로 탕감을 시켜버립니다. 판결을 해서. 저는 개인은 안 돼. 그러니까 개인 간에. 개인 다 됩니다. 개인을 보고 뭔가. 저는 아까 이제 은행만 되는 줄 알고 은행에다만. 아닙니다. 개인이고 모든 부채입니다. 모든 부채. 개인, 건강보험료, 또 이 사채도 다 해당이 됩니다. 채무만 확실히 확정이 되면은 다 탕감시킵니다. 동결시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돼서 이걸 접수만 하고 마음의 결정만 하면은 즉각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이 회사를 통해서 돈을 달라고 말을 못 합니다. 또 이 회사는 돈을 갚아서도 안 됩니다. 갚으면 또 안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모든 부채를 동결하고 사업은 계속하고 자기 사재 계속하고, 그러면 받을 돈은 다 받고, 또 받을 돈도 못 받으셨으면 그건 법원에서 재판하셔서 이겨서 다 받을 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업을 살리겠다는 거고, 이건 법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고 결국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가만 내버려둬도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도 못 받는 거를 30% 받게 해주는 거네. 30% 받게 해주고 기업도 살리고 사장도 살리고 이런 제도입니다. 예, 정말 좋네요. 또 하나 질문은요. 네. 전에 저희 머릿속에 제가 기업 회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마 저희 나이 또래 비슷할 텐데. 2009년 이전은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닙니다. 요즘은 아주 너무 일이 많아서 국가가 나서서 요거만 처리하는 법원을 3개나 세웠습니다. 네네. 서울, 부산, 수원. 뭐 판사들이 서울에는 50명, 수원에는 20명, 부산은 30명, 이것만 전담을 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정말 이 부분 정말 몰랐네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기업회생에 어떤 해당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어느 정도 부채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선 자기 소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됩니다. 부채가 100억인데 재산이 200억, 그러면 탕감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재산의 2배, 3배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빚이 얼마 있든지 간에 법인은 무조건 일반회생, 빚이, 그리고 뭐 임대로 들어있으면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은행 신보고 기보고 보증서가 뭐 10억이 있다 그러면 그 10억이 부채가 되는 거고, 그러면 70%는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뭐 일정한 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될 것,
또 기업이 가동 중에 있어야 될 것, 그것뿐입니다. 아, 기업이 운영 중이어야 되네요. 예, 예. 예. 예, 또 다른 분 그리고 지금 부탁합니다. 공장이 뭐 경매됐다거나 압류됐다거나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즉각 다 중지됩니다. 즉각. 저 경매 중이어도 상관이 없네요. 네,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 스페도 뭐 발행된 거 있으면 다 이제 뭐야 부단하는 게 아니라 다 지급정지 시켜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 네, 자 질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또 질문 있나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기업의 세액에 해당되는 기업이 부담해야 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업의 세액에 부담될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비가 있고 또 그 법원에 제출하는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앞으로 창업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회계사가 조사하게 됩니다. 법원이 책임 맡아서 회계사를 선정해 줍니다. 그 회계사 조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 조사 비용은 부채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데 30억의 부채가 있다 하게 되면 그 비용은 한 2천만 원, 1,500에서 2천만 원, 100억의 부채가 있다 그러면 3천에서 5천만 원. 그 부채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호사비는 또 그것도 부채와 채권자 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화가 되지만 일단 변호사비는 3천에서 5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또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거 접수할 때 변호사비는 착수금만 내면 부채를 동결시켜주면 은행의 모든 이자가 안 나가니까 회사에 돈은 쌓이게 됩니다. 사업 계속하니까 그 돈으로 뭐 3개월로 나눠서 분납해서 내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안 듭니다. 비용이 없는 게 아니라 실은 동결을 시켜주는 순간부터 그 들어오는 돈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안 나가니까. 예, 못 나갑니다. 예, 그 안 나가니까 그 돈이 결국은 변호사비를 지원하거나 뭐 등등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보통 빚이 채무가 30억 정도 있으면 한 달에 은행 이자 나가는 거 5천에서 7천 나갑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딱 중간이 되니까 그래서 사장들은 우선 은행에서 이자 내라, 먹는 갚아라, 돈 내라는 거 그런 시달리면서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네. 그 이자 내는 돈이 곧 변호사비 줘도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개로 나눠서 주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큰 돈이 안 듭니다. 그러네요. 기가 막히네요. 야. 그 법원에 내는 돈도 그것도 뭐 분할을 해도 되고요. 아, 네. 그러니까 예, 국가에서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게 최대 목적이고 네. 기업을 살리는 대신에 거기에 근로자들을 실업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국가 책임입니다. 일자리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네요. 예, 예, 예. 네. 아, 예. 진짜 좋은 제도네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제 경험으로 거의 100% 인가가 납니다. 아, 네네. 근데 그러면 조사를 해봐서 여기는 이자를 탕감해주고 다 이렇게 해줘도 사업성이 없다. 뭐 100원에 사서 50원에 판다.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직 안 되겠죠. 아, 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을 때 그 부정적 이미지 중에 하나가 신청하면 이제 나는 낙인죄가 찍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 못해라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전혀 아닙니다. 안 가는데 그 손해를 보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에요? 만약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을 때 뭐 그냥 이제 사회적 낙인 찍힌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건 지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낙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1년에 한 10,000개씩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고 있고 기업은 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장들은 보통 자기 회사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자기 회사가 아니고 자기도 급여자거든요. 대표도 주주고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법정을 하면은 은행이나 법원에서 사장을 대신 내보냈는데 관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죠. 안 내보내고 현재 그 사장의 대표가 직접 관리인으로 변경돼서 자기가 다 관리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게 보였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행 이제 그 법정 관리 아니 기업회생 들어가면 그 은행 대출이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돼요? 신규 대출은 안 해줍니다. 신규 대출은 안 받을 거고 또 우리가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할 만한 처지에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또 신규 대출은
안 나가게, 못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기업회생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열심히 안 되기 때문에 이행보증서라든가 이런 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회생 들어간 사람들은 채무를 안 갖고 지금 나간 물건들을 팔아서 하기 때문에 돈이 쌓입니다. 그 순간부터.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업회생을 신청할 정도 되고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대출 못 받아요. 예, 그다음에 조달청도 못 합니다. 그런 것도. 예, 예, 실제로 못 해요. 그러니까 예, 기업회생 신청해도 어차피 못 하고 신청 전에도 못 한다. 이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회생 할 때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기업회생 다 몇 번씩은 다 받았더만요. 채무를 털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채무를 터는 방법이었더라고. 예, 옛날에는 국가 기업이라든가 큰 기업들만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개인들도 부채가 10억, 20억대를 다 합니다. 그래도 부채가 20억이라고 해도 일단 이거 들어가면은 최소한 7, 8억은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 안 할 리가 없었겠네 대기업들이. 제가 왜 대기업들이 그 기업회생 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모든 대기업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요. 그러면 옛날부터 그렇게 했고 지금 아주 조그만 회사들도 아주 활성화돼서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또 질문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해서 화상 회의로 모아주시면 그 화상 설명회를 저희가 초대할 때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도 제가 취급하기로 해서 한 10개 취급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요? 예. 그동안 몇 개 정도 해오셨어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한 것이 한 180개 정도 됩니다. 13년 됐습니다. 아, 네네. 예, 이것을 서로 면담에서 하게 되면 서로 판사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변호사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다 좋은 관계가 맺게 됩니다. 은행들은 제도가 알기 때문에 뭐 별 이의를 걸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제 그분이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이제 초기 착수금을 내겠죠. 네. 착수금을 내면 수수료는 그 착수금을 내면 월별로 만약에 갚는 식으로 하면 저희 수수료도 월별로 나오나요? 한꺼번에 나와요? 그게 보통 3개월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착수금 1,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2번 나눠서 내면 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회사가 나눠서 나게 됩니다. 그럼 1,000만 원 받는 데서 우리가 600을 잃으면 좀 부담이 되니까 그거 비율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바로 그냥 처음에 착수 시작되면 바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한번 계약을 하면은 그분들도 다 돈을 냅니다. 네, 그렇죠. 그거 다 내겠죠. 예. 근데 그래도 멀리 가지 않고 한 달, 2달 사이에 다 돈이 쌓이니까 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착수금 이제 해놓고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경우는 영업한 사람들한테도 돈을 못 받게 되나요? 아, 받은 거에서 그 비율을 낮춥니다. 아, 받은 비율만큼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 질문 있습니까? 그 몰라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을 아는 거는 이게 진짜가 거짓말인가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야, 이걸 왜 이용을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든 정도였어요. 주변에 하는 사업들을 다 해보면 다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 이런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네요. 자, 그럼 질문 없나요? 예, 우리 이경수 단장님이 이번 그 본사에서 이 기업회생 사업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도 됩니다. 교회도. 아, 교회도 돼요? 예, 교회도 됩니다. 우와, 교회도 올해 취급한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례가. 교회도 이제 건축 쳐가지고. 네, 맞습니다. 많아요. 제대로 채무했을 때 이자 못 내고 막 경매 당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도 합니다. 교회도 됩니다. 고모님, 네. 부채가 최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부채가 이 기업에서 뭐 10억 이상은 돼야 되겠죠. 10억 미만은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으로. 그러니까 개인은요 최소 부채. 개인 최소 부채는 뭐 5천 1억 되겠죠. 그거는 별 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으로부터 은행 대출, 카드 뭐 이런 거거든요. 또 개인은 우선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무가 적기 때문에 탕감받는 비율이 적어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법인들은 보통 이거 하다 보면 20억, 30억, 50억, 100억 탕감받습니다. 채무가 많으면 많이 탕감받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거는 개인회생 대상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탕감받는 게 없어요. 그거는 기간을 한 3년으로 넘겨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탕감 비율은 없는데 해당은 됩니다. 동결을 시켜주고 동결시켜서 나눠서 갚도록 합할 수 있도록 해주네요. 무이자로 3년에 나눠서 갚도록 조치를 취해주는데 탕감은 얼마 탕감할 게 없어요. 그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은 자기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빼면은 월급에서 생활비 빼면 제 가용자산이 한 돈 100만 원 돼요. 보통 월급을 300만 원에 하려면 그 100만 원씩 가지고 자기 부채를 36개월 갚으면 되거든요. 3,600만 원. 그러면 3,600만 원 빚이 있는 사람은 다 갚는 게 되고 빚이 1억인 사람은 6,400 탕감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 자산 초과 부채 70% 탕감인데, 그럼 네. 현재 자산이 부채에 대해서 한 50%를 가지고 있다면은 나머지 50%에 대해서 70% 탕감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 자산이 50억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자산 가치를 법적으로 줄이면 최소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장님들이 내 자산이 50억 있어요 하는데 우리가 법으로 따져보면 그냥 35억밖에 안 나옵니다. 네. 실질 가치가.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 이 가치를 최저로 감정가를 적정을 해서 사장님이 내 재산이 50억이면 우리가 보면 보통 감정하면 30억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초과되건 다 붙이니까 70% 탕감, 30%는 무이자로 10년 분할 소관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제대로 다 자기가 운영할 수가 있고 사장으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사업의 총괄은 이경수 단장님이 총괄하게 됩니다. 이경수 단장님, 예. 우리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관리 좀 하시면서. 네, 그 개인 회생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우리 IM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모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우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첫째고 두 번째가 우리 소득이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고모님 나오셔서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끄시고 화면 끄시면 됩니다.